자, 오늘은 수태양 소장경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수태양 소장입니다. 태양 소장경. 자, 오행상의 소장은, 이 소장은 화에 속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족태양 방공의 태양은 한수라고 기억을 하고 계셨죠? 한수. 그래서 이 화의 그 소장의 화는 채, 즉 형이고, 이것은 용, 이것은 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태양 소장경은 이 화는 리께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리를 그려야 되겠죠. 리께. 그러면 리께는 이렇게 중간에 끈 게 리죠. 리께. 한수는 감께, 수기 때문에 감수께죠. 감수께는 어떻게 해요? 위에가 뭐 가운데에 양이 있고 이거예요. 그래서 수화 이것은 수화 이제께랍니다. 이미 수화 기제 이미 건널 자자 이미 이루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기제다, 수화 기제입니다.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 기제께는 수화 기제께는 이미 이루어졌다, 이게 완성됐다기 때문에 이 괴상은 이루어졌다, 완성을 의미해요. 완성, 이미 다 완성됐다. 즉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완성됐어요. 그래서 이 완성된 거를 계속 유지하려면 현상 유지를 해야 되겠죠.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거를 알려주는 괴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화고 여기가 수죠. 위에가 수고 화기 때문에 타오르는, 화가 타오르는 불길을 물로 어떻게 해요? 끄는 형상이란 말이에요. 수가 물을 끄는 형상이기 때문에 불을 끄는 형상입니다. 불을 끄는 형상이다. 또 거꾸로 말하면 불이 물을 따뜻하게 하는 형상이에요. 그쵸? 화가 물을 끓게 따뜻하게 해주는 형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불이 물을 따뜻하게 하는 형상이다. 또 수화 기제께는
어두운 곳, 즉 수는 어둡거든요. 어두운 곳에서 밝은 불빛을 따라가는 형상이에요. 즉 어두운 곳을 벗어나서, 즉 어둠을 벗어나서 원하는 곳에 도착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수화 귀재께는. 그래서 이 수화기는 이미 완성됐다. 이게 왜 완성됐다는 의미를 할까요?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 우리 몸에는 태극기가 있다, 그런 괴상의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즉 수는 승하고 화는 강해야 된다는 이론이에요. 완전히 그 자연의 섭리대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수승화강이 완전하게 됐다. 그래서 수화 이미 이루어졌다. 그래서 수화 기재께입니다. 자, 그러면 수태양 소장경의 괴상을 설명하기 전에 64괴 중에서 완성된 괴예요. 완성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오래되면, 건물이 오래되면 무너지죠. 이제 노후의 단계, 노화된 단계가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64개 괴상이 이걸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서 벗어나면 이제는 어떤 현상이 물리적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괴상을 보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지금 긴 것은 양이고 둘은 음이고 하나는 양이라고 예전에 설정. 자, 다시 한번. 하나는, 하나로 된 막대기는 양이고 두 개로 되는 것은 음이다. 그걸 예전에 설명했죠. 그리고 이 괴상에서 두 개는 대표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대표하기 때문에 이 하나를 본다고 그랬어요. 그 괴상을 설명했죠.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효라고 하거든요. 하나하나의 효. 이 효가 무너지게 되면 이제 괴상이 변한다. 완성 단계에서. 그래서 항상 수와 기제를 중심으로 해서 괴상을 보시면 64개를 이해하는 데 쉬워요. 자, 그러면 괴상을 보는 방법을 우선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게 보면 우선 수와 기제께로, 자, 이게 수고, 이게 화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죠? 6개잖아요. 6효예요, 6효. 그런데 첫 번째 거를 초라고 그래요, 초. 초효.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2효. 세 번째 거를 3효. 이게 4효, 5효. 제일 위에 것은 위에 있기 때문에 상효다. 이 효를 읽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역의 책을 보면 양은 9개, 즉 9라는 숫자를 의미하고, 음은 6이라는 숫자를 나타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음의 양이에요. 초가 하나니까 양이잖아요. 그래서 초 9, 양이 9라고 했으니까 초구라고 하는 겁니다. 초구. 두 번째는 음이니까 뭐예요? 26. 세 번째는 양이니까 39.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지 숫자만 넣어주는 거예요. 두 개니까 46. 이거 하나 양이니까 59. 상은 뭐예요? 음이니까 상 6.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단지 표식일 뿐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양은 구수를 나타내고 음은 육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초고, 제일 위에 건 상효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이라는 게 있고, 바를 정자. 반대는 뭐예요? 부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응? 그래서 이 초효 1번하고 첫 번째 시작했죠. 이게 지금 음이잖아요. 이건 양, 예, 전체적으로. 이거하고 네 번째, 첫 번째 시작하는 이 양괴의 첫 번째 시작하는 거를 비교를 해요. 그런데 모든 그 생리는, 모든 인체의 그 생리는 음과 양으로 돼 있어요. 음과 양이 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건 양이고 이건 음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걸 바르게 돼 있다. 그 정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두 번째 것도 어때요? 이하고 두 번째 중앙을 봐야 되잖아요. 이것도 음이고 양이기 때문에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돼 있으면 그걸 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양과, 예를 들어서 이게 양이고 사에 이게 양이다. 시작이. 그러면 그건 부정이에요. 양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효를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초는 사하고 확인을 해야 되고, 이 두 번째는 오, 가운데, 오하고 이렇게 그 봐야 되고, 3은 어때요? 위에 거는. 여기를 봐야죠. 그래서 3은 상효를 보면서 괴상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라는 게 있거든요. 비. 가까이 있는 것끼리 보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 이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거하고 이거. 이거하고 이거. 이거하고 이거. 이렇게 이웃끼리 보는 것을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웃을 한번 볼까요? 이것은 양이고 음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죠. 음양이 있으니까. 이것도 음이고 양이 이루어졌잖아요. 양이고 음이고. 그래서 이미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기재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괴상을 보면 부정도 있고 비도, 부비. 쉽게 말하면 이웃끼리 어그러져 있는 현상. 즉 양과 양끼리 만난다거나 음과 음끼리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그 부라고 하는 부. 항상 양이 있으면 음이 있어야 되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습니다. 이게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상을 보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수승화강에 대해서 이제 우리 몸에 그 태극기가 있다. 이런 수승화의 원리가 바로 수화 기세득하는 걸 설명해 드렸고, 그러면 이거에 이제 견지하는 상통관계라고 했죠, 그때. 아니, 상대관계. 이걸 견지한다. 그럼 반대로 그린다고 했죠? 반대로. 그럼 이거 반대로 그리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건 끊어지고 긋고, 이것은 끊어지고 긋고 끊어지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것은 수가 밑에 있고 화가 있네요. 그쵸? 이것은 수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화 미제계라고 하는 거예요. 한의학적 이것은 족, 소음, 신경이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족소음 신경을 또 강의를 해 드릴 거예요. 근데 견제가 있으면 또 뭐가 있다고 했죠? 서로 상통관계가 있는 게 있다고 내가 설명했죠. 예전에도 설명했을 거예요. 족태음 비경을 설명을 할 때 소장병은
비토를 윤하라. 비토를 윤해야 되고, 또 비병은 사한다. 뭘 사해요? 소장의 화를 사야라. 소장의 화를 사하는 거예요. 소장의 화를 사법을 쓰는 거고, 이건 윤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상통관계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소장병에는 비토윤하고 비병에는 사소장하다. 이게 상통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승화강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강의를 출생의 비밀에서 정, 신, 혼, 이 귀신 혼자를 써야 되는데, 혼, 백. 정신혼백에 대한 강의를 또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선 이 소장경은 정신에 관련된 경락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양신, 즉 신이죠. 양신이라고 그래요. 양신이 음쪽으로 화한다. 음화라고 하거든요. 방향성이. 네? 양신이, 이게 양신이거든요. 양신이 음쪽으로 향한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면요. 혈이 생성이 되고, 또 엄마의 음정이라고 하거든요. 음정. 이건 아빠의 신이에요. 엄마, 아빠. 그래서 음정이 양화로 바뀌는 경우, 이거를 기가 생성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부고요. 이게 엄마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받는 혈과 기가 있어요. 처음부터. 부모가 있기 때문에 혈과 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천이라. 그런데 부모에 받은 혈과 기를 영이라고 하거든요. 이 뒤에 혈을 영을 영양한다. 그래 혈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는 위라고 그래요. 위가 기를 계속적으로 보존한다. 그래서 영이는 기혈을 보존하기 위한 후천에 속한다 이 말이죠. 이거 다 예전에 강의했던 내용들이에요. 응? 출생의 비밀, 사망의 비밀에 대해서 강의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혈과 기와 관련된 것이 수태양 소장경에 관련돼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수태양 소장경이 발달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승됐다. 즉 발달됐다. 마치 화에 물을 이렇게 차가운 물을 끼어있는 형상이잖아요. 지금 태양 한수, 즉 다시 한번 여기 칠판이 그러니까 우선 수태양 소장경. 소장은 화고 태양은 한수. 차가운 물이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냉한 체질이 많아요. 너무 상승되면 냉하다. 냉한 질환이 많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차갑다 그러면 상승됐기 때문에 어때요? 수태양 소장경을 사법을 쓰거나 낮춰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상대 경락인 소음 군화, 즉 족소음 신경, 아까 그 수와 미제계의 이 상대 경락은 족소음 소음 군화의 경락을
보호를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몸이 너무 냉하면 비륙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코피, 몸이 냉해서 오는 코피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냉한 비륙 질환에 쓴다. 코피에 쓴다. 만약 예를 들어서 뜨거울 때 코피가 나면 어떻게 했어요? 몸이 뜨거울 때, 이건 냉할 때 코피고 또 열이 있을 때 코피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태양 소장경이 어떻게 해요? 약한 거죠. 반대로 하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제가 수태양 소장경은 중요한 혈과 관계되기 때문에 상승되면 혈우병에 잘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몸이 뚱뚱한 비습자라고 하죠. 비습자의 북루는 뭐예요? 펑펑펑 하이라는 거예요. 북루라는 거. 무너졌다. 그러면 이것은 살찐 사람이 냉체질이잖아요. 근데 마른 사람은 또 마를 거예요. 반대로. 마른 사람, 이게 만약에 하강되면 거꾸로 어떻게 해요? 마른 사람의 북루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혈에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승된 사람은 이러한 형상을 가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반대 이제 하강됐을 때, 하강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죠? 냉체질인데 하강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차가운 것이 없기 때문에 열이 또 많다는 거죠. 그래서 몸에 열이 많은 코피라든지, 예? 또 아까 같이 열이 많은 북루라든지, 그렇게 반대로 생각해서 1번에서 4번까지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수태양 소령은 혈과 관계 때문에 한방에는 혈허라는 게 있거든요. 혈어의 일체의 어떤 증상, 질환, 증상에 써요. 혈어 이명, 귀에서 이명이 있는 혈허 두통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혈어 혀는 어지럽죠? 피가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탈모. 그 다음에 어떤 백혈병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런 것들이 혈어의 증상들이다. 그런데 이 혈에 관련된 것 중에 이게 지금 그 수태양 소장경이 약한 거예요. 하강 때문에 한수가 적어요. 지금 물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건 증상, 입이 마르는 거예요. 혀도 말라요. 설건 증상. 그러면 수태양 소장경을 보호하면 되거든요. 상승시켜주면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른 사람, 특히 마른 사람이 자질하는데 마른 자의 인후병, 목구멍 병이라는 거, 인후병에 이 하강이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음어화동, 음이 허해서 화가 동하는 그런 질환도 걸린다. 그 다음에 또 뭐겠어요? 이게 갑상선 비대증, 화병으로 난 갑상선 비대는 사실은 화병이거든요. 갑상선 비대증이 걸린다. 하강이 약하면. 또 인후에 암이 걸린다. 그 다음 9번째, 마른 사람의 여드름.
또는 뭐 마른 사람의 성병, 임질 이런 것들도 관련이 돼요. 그래서 이 또 혈병이라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혈에 관련된 혈병에는, 혈에 관한 혈병에는 코피 아까 했죠. 육혈 증상. 이건 열이에요. 그 다음에 토열, 객혈, 피를 토하는 거죠. 그 다음 하열, 요혈, 타수태양 소장경이 약해서 일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또 타박으로 출혈되는 것도 수태양 소장경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을 보호한다. 수태양 소장경을 생각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임신이 안 되네. 불임. 불임증에도 써요. 불임. 불임에는 이 수태양 소장경을 쓸 때 이제 자궁에 열이 있다고 하나요? 그럴 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요. 태양한 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불임증에도 사용한다. 자, 용제가 부족하니까 다시 다른 용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째. 그 남자로 봤을 때 혈과 관련된 문제는 정액이 부족한다든지 정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래서 정맥부인과 정력 부족할 때 혈과 관련된 수태양 소장경이 약했을 때 수태양 소장경을 보호법을 하는 그러한 침과 약을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째에 그 수태양 소장경이 약할 경우에는 혹시 피부 표기증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피부 표기증.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 날카로운 볼펜이나 이런 거를 그 피부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그대로 나중에 그려지는, 네? 이런 피부 표기증에 관련된 그 치료도 수태양 소장경을 보호법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맥비라는 게 있어요. 맥비증. 맥비증은 또 뭐냐면 피부에서 아니면 피부 안에서 벌레가 기어가는 형상을 나타낼 때 있어요. 벌레가 없는데도. 그것도 수태양 소장경. 혈어 증상이거든요, 사실은. 혈액이 부족해서 오는 혈어 증상이에요. 그래서 그 맥비 증상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인 경우는 그 생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수태양 소장경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혈과 관련된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생리를 할 때 경조, 이 경조는 생리를 빠르게 하는 거예요. 예정일보다 뭐 한 달에 2번 한다든지. 이것은 열증입니다. 반대로 경지라는 게 있어요. 생리가 늦게 오는 거. 이것은 차가운 거예요. 냉하다면 자궁이 냉할 경우. 그래서 지금 수태양 소장경에 이 약한 경우는 경조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또는 수태양 소장경이 또 항진된 사람일 때는 또 늦게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보호법을 써야 되고요. 이것은 수태양 사법을 써야 되는 이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에 보면은
생리통을 할 때 유방이 아픈 사람이 있거든요. 유방통이 있는 경우, 그러면서 생리 색깔은 자흑색 깔이다. 그러면 이건 바로 열증이에요. 그럼 유방통이 있으면서 자흑색이 있다. 그러면 수태양 소장경이 약하기 때문에 보를 해야 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덩어리가 막 생기는 분이 있어요. 생리할 때 유계라고 하거든요. 그 생리에 덩어리가 많이 생기는 경우, 이것은 울화다. 화가 울체된 거예요. 역시 열증이에요. 그래서 수태양수경이 약한 사람이니까 수태양 소장경을 보를 해야 된다. 이 정도의 이제 지금 설명한 것들은 다 약한 겁니다. 자, 오늘 강의의 핵심은 수태양 소장경이었잖아요. 소장은 원래 화인데 태양한수, 차가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수태양 소장경은 차갑다. 자, 그럼 반대 경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견지하는 경락, 족, 소음, 신경. 이것은 수고, 소음구나. 이건 화거든요. 그래서 이 경락은 따뜻한 에너지, 이 수태양 소장경은 차가운 경락. 그리고 아까 괴상으로 이미 수화가 이제, 수화 기제 이미 이루어진 상태, 완성의 단계다. 완성의 단계가 되면 뭔가가 노후되거나 뭔가 부서질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다라는 형상을 가진 에너지의 경락입니다. 그게 핵심 사항입니다. 차가운 에너지를 가진 경락이다. 다음 시간에는 족소음 신경의 에너지를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